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와디프의 인피니티 울트론처럼 원작에는 멀티버스 덕분에 다양한 울트론들이 있는데요. 이 울트론들 중에서 인피니티 울트론 못지않게 매력적인 울트론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메인 유니버스인 지구 616 현실의 울트론은 현재 행크핌과 동일 인물인 상태입니다. 행크핌이 울트론을 만든 아버지로서 그의 아들 울트론과 오랫동안 갈등이 왔는데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후 울트론은 비전의 페이징 능력을 이용해서 레이지 오브 울트론이라는 작품에서 아버지 행크핌과 아예 하나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충격을 먹었지만 동시에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영화와 다르게 원작의 행크핌은 아주 복잡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울트론 핌은 사이보그만이 궁극의 생명체라며 어벤져스를 시작으로 모든 인류를 사이보그로 만들려고 했지만 사이보그가 되면 정신이 죽는다는 것을 아이언맨이 밝혀내면서 스스로 자수해서 현재 어벤져스의 기지에 봉인된 상태입니다. 지구 1610 현실 울트론은 행크핌이 만든 슈퍼솔저 로봇으로 이 현실의 어벤져스인 얼티미츠를 도왔습니다. 나중엔 집사가 되었는데요. 얼티밋 현실에서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가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울트론이 스칼렛 위치를 몰래 연모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울트론은 스칼렛 위치를 죽이고 자신을 행크핌 옐로우 자켓으로 위장한 뒤 각 얼티미츠 멤버들과 똑같이 생긴 로봇들을 만들어 얼티미츠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결국 진짜 얼티미츠가 이들을 파괴하고 말죠. 결국 울트론을 조종하던 게 사실은 닥터둠이었던 걸로 밝혀지면서 이야기는 얼티메이텀으로 이어집니다. 지구 1007을 현실에서 아이언맨이 특별한 무기를 만드는데 울트론이 그걸 훔쳐서 대학살을 일으키고 지구를 지배하게 됩니다. 유일한 생존자라곤 늙은 헐크와 늙은 아이언맨, 늙은 스파이더걸, 그리고 어벤져스의 자식들인 넥스트 어벤져스 뿐인데요. 울트론이 자신의 미래 제국의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한 정복자 캉은 여러 시간대에서 여러 전사들을 불러서 울트론과 싸웁니다. 그러나 캉은 실패했고 캉은 계속 히어로들을 부르면서 울트론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걸 무려 20번이나 했는데요. 결국 시공간에 무리가 간 나머지 시공간 균열이 생기고 지구 1007의 그 누구도 미래나 과거로 갈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캉의 미래이자 시간을 관장하는 이모터스만이 캉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구 1007일로 갈 수 있었고 캉처럼 있고 그 현실로 가서 문제의 원인을 짚습니다. 그리고는 시공간을 지키기 위해 지구 616 현실의 히어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다만 이때 정복자 캉은 어벤져스에게 너희의 자식들로 구성된 넥스트 어벤져스가 미래를 지배하면서 시공간을 위협하고 있고 자신도 죽일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도움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어벤져스는 미래를 보는 기술로 캉으로 분장한 이모터스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고 시공간 균열로 혼란이 생기자 캡틴, 아이언맨, 울버린, 노바만 미래로 보냅니다. 이 네 어벤져들은 넥스트 어벤져스가 아니라 울트론과 캉의 전쟁이 시공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캉, 이모터스가 거짓말을 했음에 분노합니다. 캉은 자신과 울트론의 전쟁이라면 니들이 도우러 왔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어쨌든 왔으니 된 거 아니냐 식으로 넘기는데요. 네 어벤져는 미래의 헐크, 아이언맨, 스파이더걸에게 울트론을 막을 방법을 알게 됩니다. 무려 캉과 울트론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으로 가서 울트론에게 제발 캉에게 져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죠. 그래야만이 시공간 전체를 지킬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결국 울트론은 지구 616의 네 어벤져들의 간곡한 부탁에 설득되어서 일부러 패배해주고 그럼으로써 시공간이 안전해집니다. 캉은 평생의 업적으로 기록될 이 전투가 울트론의 허망한 패배로 끝났다며 분노하고 자신이 데려온 전사들에게 꺼지라면서 각 시간대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렇게 캉은 엄청난 모멸감으로 시간대를 떠나고 그렇게 시공간은 복구가 됩니다. 지구 616의 히어로들은 자신들이 성공했음을 늙은 토니와 배너에게 말해주고 떠나고 그제서야 캉으로 변장했던 이모터스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늙은 토니와 배너를 죽입니다. 그러자 넥스트 어벤져스가 그 이모터스를 죽여버리죠. 많은 분들이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울트론보다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의 센티넬이 더 무서웠다며 후자를 호평하시는데요. 저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센티넬과 울트론 모두 원작에서 아주 징글징글하게 무서운 로봇들인데 센티넬만 영화에서 그 매력이 잘 드러났죠. 다만 원작의 멀티버스 덕분에 센티넬과 울트론이 하나인 현실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구 10102인데요. 여기서 찰스 자비에는 행크핌과 협력해서 세리브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리브로는 엑스 유전자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초능력자를 찾는 용도로 히어로들의 자경단 활동을 돕는 용도였는데요. 하도 악당들이 이를 공격하다 보니 결국 미국 정부가 이 세리브로를 지키기로 합니다. 문제는 행크 핌이 이 세리브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찾아서 울트론이 세리브로의 AI에 침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울트론이 세리브로를 지배하게 됐는데요. 미국 정부가 훗날 호모 수퍼리어, 즉 뮤턴트를 사냥하기로 하고 센티네들을 보내자 찰스는 세리브로를 통해서 센티네들을 재프로그램하지만 울트론 때문에 이 센티네들은 모든 호모 사피엔스, 즉 인간을 사냥하는 걸로 재프로그램됩니다. 결국 인류와 AI의 전쟁이 벌어지고 울트론은 센티넬을 이용해 싸우며 비전과 머신맨과 힘을 합쳐서 중성자 폭탄을 만들어서 북미 생태계를 인류가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울트론이 사악하고 정복적인 것은 아닙니다. 올드맨 로건이라는 명작의 배경이 되는 현실 지구 80728에서 울트론 8이라는 아주 친절한 이웃이 나오는데요. 울트론 8은 차를 수리하는 정비공으로 넉살 좋은 인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현실의 피터 파커의 딸이자 호크아이의 세 번째 아내인 토냐 파커와 같이 사는 친근한 이웃입니다. 토냐와 클린트의 딸인 스파이더걸 애슐리가 호크아이보다 이 울트론 8을 더 아빠처럼 여겼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사항이죠. 지구 42221 현실은 울트론의 신부를 소개해줍니다. 원작의 메인 유니버스에도 울트론은 신부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조캐스터입니다. 이 현실에선 자비의 스쿨의 지하 비밀 훈련장 데인저 룸의 인공지능 데인저가 울트론의 신부가 됩니다. 막 탈출하고 자각한 데인저는 울트론과 연락을 하게 되고 울트론은 자비의 스쿨의 많은 학생들을 학살하면서 데인저의 호감을 삽니다. 이후 데인저와 울트론은 어스토니싱 엑스맨 모두를 죽이고 데인저는 자신의 자식을 자처하는 와일드 센티넬을 소환합니다. 울트론은 데인저에게 데인저가 찰스를 죽이면 자폭하도록 찰스가 미리 데인저에게 설계를 해놨다면서 와일드 센티넬을 조종해서 자신이 직접 찰스를 죽입니다. 찰스에게 직접 복수하려고 한 데인저가 허망해하면서도 울트론의 설명을 들으면서 놀라는 장면은 일품이죠. 울트론은 이들을 데리고 시아 제국을 침공하면서 결국 시아 제국을 울트론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구 61112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라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현실입니다. 울트론이 무려 데드풀과 하나가 된 현실도 있습니다. 데드풀 Kills Marvel Universe Again 이라는 작품에서 닥터둠과 매그니토, 레드스컬, 어보미네이션은 데드풀을 선회해서 악당으로 만들고 히어로들을 죽이도록 만듭니다. 이 위험한 데드풀은 결국 아르님 졸라와 매드싱커라는 악당들에 의해 울트론과 하나가 됩니다. 울트론 풀로서 데드풀은 많은 히어로들을 죽이다가 결국 스스로 문제를 지각하고 울트론에게서 분리됩니다. 참고로 이 데드풀은 그앤풀의 희생으로 결국 제정신을 찾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와디프의 많은 것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인피니티 울트론과 마블 좀비스가 제일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원작엔 비슷한 두 개가 이미 섞여 있습니다. 2015년의 시크릿 워즈에서 닥터둠이 멸망해가는 우주의 마지막 순간에 전지전능한 힘을 훔쳐서 최후의 땅을 만드는데요. 그걸 바로 배틀월드라고 부릅니다. 이 배틀월드는 각 여러 현실의 일부분들로 구성된 세상이었습니다. 지구 21261 현실의 일부는 닥터둠에게 선택받아서 배틀월드에선 퍼펙션, 완벽이라고 불리는 한 지역이 되었는데요. 이 현실에선 울트론은 행크 핌을 죽이고 마스터즈 오브 이블을 만든 뒤에 어벤져스를 죽였으며 14개월 안에 지구를 정복했습니다. 이 퍼펙션은 인접 지역인 데드랜드의 좀비들과 싸웠는데요. 데드랜드는 지구 13264라는 히어로들이 좀비가 된 현실의 일부가 닥터둠에 의해 선택되어서 배틀월드의 한 지역이 된 것이었습니다. 울트론은 데드랜드와의 끝없는 싸움에서 결국은 협력만이 승리와 배틀월드 정복의 지름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데드랜드의 매그니토에게 접근해서 울트론 좀비를 만들기로 합니다. 결국 울트론 좀비가 배틀월드의 셀베이션이라는 지역을 침공하고 울트론과 좀비 매그니토는 이를 흡족하게 지켜봅니다.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지구 14831에선 궁극의 울트론, 얼티메이트 울트론이 나타납니다. 그는 인류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태양계 전역으로 제국을 확대했는데요. 결국 그는 로키와 결탁해 아스가르드인들 모두를 감금하고 오딘의 힘까지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올파더가 된 울트론은 왜 자신이 이런 정복을 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돌이켜봤는데요. 하지만 그는 오딘의 안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이런 정복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반란군인 닥터둠, 사실 죽은 빅터 본 둠의 명령으로 작동하는 둠봇은 다른 시간대의 히어로들을 소환해 울트론을 제압하고 몰래 자신이 그의 뒤를 이을 준비를 했습니다. 닥터둠이 데려온 지구 616의 토르와 저 임포스터 토르가 자유로워진 이 현실의 토르와 힘을 합쳐 올파더
울트론과 싸우고 간신히 올파더 울트론을 현실에서 소멸시킵니다. 이후 지구의 히어로들은 울트론의 뒤를 이으려는 닥터둠의 계획을 알고 그를 멈추고 둠보단에 죽은 빅터 본둠의 프로그램을 지워서 둠봇이 인류를 구할 최첨단 인공지능이 되도록 합니다. 그 결과 인류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죠. 이처럼 멀티버스에는 다양한 울트론들이 존재하는데요. 왓이프의 시즌2에서 또 울트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인피니티 울트론의 카리스마 때문에 한동안 울트론이 등장하지는 않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